안녕하십니까. 농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영농세제 혜택 5번째로 사업용 농지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용 농지를 설명하기 전에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알아야 하는데, 사업용 토지란 그 땅의 지목에 맞게 원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란 그 반대로 원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그냥 방치되는 토지를 말하겠죠. 말하자면 대지에는 건축물이 올라가야 되고, 또 목장 용지는 축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야 되고, 농지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런 토지는 이처럼 그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역시 투기로 보아 나중에 처분 시 양도세가 10% 중과가 되는데, 이 양도세는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10%의 세율 차이가 나중에 그 납부세액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차이점을 우선 알아야 하고요. 비사업용이라면 사업용으로 바꾸는 방법을, 그리고 사업용이라면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업용으로 쭉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그냥 일반적인 토지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농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업용 농지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가 사업용으로 되기 위해서는 일단 다음의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8년 자격농지 감면과는 기간 요건 하나만 빼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연소득 3,700만원 미만의 조건을 유지하면서 제촌 작용을 해야 합니다. 이 제촌 작용 3,700 정말 지겹게 많이 나오네요. 이 세 가지 조건은 원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같이 묶어서 취급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농지의 소재지가 지역적으로 주거상업, 공업지역 밖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도시들은 원래 사람이 거주하고 건물과 상점이 들어서고 공장이 지어지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농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딱 봐도 그 쓰임새와는 전혀 맞지 않는 비사업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농지라기보다는 그냥 대지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개발이나 행정 개편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농지가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됐다면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장 중요한 기간 요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제촌 작용 연소득 3,700만원 미만의 조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조문에 상세히 실려 있는데 이런저런 설명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양도일 직전까지 5년 중 3년을 경작하거나, 아니면 양도일 직전까지 3년 중 2년을 경작하거나, 이도저도 아니라면 전체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경작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충족한다면 사업용 농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역시 60% 이상만 경작을 하면 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제천자경을 거의 못했다 하더라도 양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하기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양도 직전까지 2년 이상만 계속해서 제천자경을 하시면 사업용 농지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양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요건은 양도일 당시 토지의 현황이 농지여야 합니다. 사정상 임대나 위탁 경영 또는 휴경 중이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창고, 야적장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면 아무리 방금 전까지 농지였어도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용과 비사업용 농지의 양도세를 간략하게 계산해서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4억인 농지를 사업용 일반세율 40%, 그리고 비사업용 중과세율 50%를 각각 적용하고, 이 구간에 누진공제를 뺀 결정세액에서 지방세 10%까지 더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사업용은 약 1억 4,800만원, 비사업용은 약 1억 9,2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두 세액의 차이는 4,400만원 정도고요. 비율로 따지면 사업용에 비해서 비사업용이 30%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양도세 차이는 나중에 생각외로 크게 나는데,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요건들, 특히 기간 요건을 잘 활용해서 사업용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런 돈을 충분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천자경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그냥 사업용 농지로 간주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중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8년 이상 제천자경한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양도 시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용 농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지는 아무 때나 팔아도 사업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8년이 안 된 농지는 어떨까요? 제천자경 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사업용 농지가 되고, 5년이 지나서 팔게 되면 비사업용이 됩니다. 제천자경이 8년 미만인 농지를 이번에는 상속이 아닌 증여를 받는 경우 이건 무조건 비사업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증여 후에 수중자가 스스로 사업용 농지의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 임대를 하면 사업용 농지가 됩니다. 이는 취득한 농지를
도저히 재촌작용할 수 없을 때, 특히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농지를 상속받게 됐을 때,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제도인데요.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가 있어서 처분 명령도 피하고, 또 8년이 지나면 사업용 농지로까지 전환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적지만 임대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이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용 농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8년 자격 농지나 대토 농지나 사업용 농지나 모두 양도세 감면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새로운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의 모든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채널 파머스랩이었습니다.